전체 성인의 약 30%가 잠을 못 자고 전체 노인의 60%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에 불면증이 지속되게 되면 치매 발생률은 2배에서 3배로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건강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신원철입니다.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못 자보면 그 잠 못 자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들 다 자는데 나는 머리가 말똥말똥해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결국 못 자고요. 그러고 나서 낮에 피곤하니까 커피를 몇 잔 마시고 저녁 시간이 되면 또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하면 잘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살게 됩니다. 저도 25년 동안 수면장애 환자를 진료해 보면서 불면증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환자를 만나고 해드리는 방법은 잠을 잘 자게 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체 리듬에 맞게 잠을 자도록 짜드립니다. 이 생체 리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야지 진정하게 통잠을 자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체 리듬은 우리 몸에서 흘러가는 자고 깨는 리듬이죠. 이 리듬에 맞춰서 자야지만이 진정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거는 몸을 회복하고 재생하고 또 몸이 망가진 것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죠. 자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신도 맑아지죠. 또 잠을 잘 자고 나면 기억력이 높아서 공부한 학생들이 충분한 숙면을 하고 나게 되면 기억했던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장이 됩니다. 또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면역세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충분한 잠을 자고 나면 감기도 잘 안 걸리고요. 질병의 치유력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낮에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우리 몸에 대사물질이 쌓이게 돼요. 그게 산화물질이고 염증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염증물질들이 잠자는 동안에 제거가 됩니다. 뇌에도 치매가 만들어지는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뇌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이는데요. 잠자는 중,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서 배출되게 됩니다.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잠을 못 자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베타아밀로이드가 낮에 쌓이게 되면 배출이 안 되니까 치매가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불면증이 지속되게 되면 치매 발생률은 2배에서 3배로 높아지게 됩니다. WHO에서는 불면증은 선진국의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잘 사는 나라, 풍족하게 돈을 쓰고 넉넉하고 좋은 문명의 이기를 활용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잠을 더 못 잡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전체 성인의 약 30%가 잠을 못 자고 전체 노인의 60%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의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에서 저녁 10시에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커튼을 닫지 않으면 창문에서 들어오는 차의 빛, 옆집의 빛, 네온사인의 빛들이 나도 모르게 내 눈에 자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 위층, 아래층에 들어오는 소음, 이런 소리들이 우리 잠을 방해하고 생체 리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손에 쥐어진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 블루라이트는 햇빛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한 5분만 째도요, 잠은 30분 뒤로 밀리게 됩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잠드는 분들도 되게 많지만 이거는 피곤해서 자는 겁니다. 피곤해서 자서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2-3시간은 얕은 잠을 자다가요, 새벽에 깊은 잠을 자죠. 그러고 나서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깨어나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외에도요, 이렇게 못 자게 되니까 낮에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되죠. 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6시간 정도 지나야지 반으로 줍니다. 완전히 없어지려면요, 24시간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뇌가 잘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우리나라 60세 이후에 노인들이 평균 4.5개의 약을 복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시는 약 중에 수면을 방해하는 약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혈압약이 대표적이고 기관지약이 그렇고 염증이나 면역 때문에 쓰는 스테로이드가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이런 약들을 드시게 되면 낮에도 졸리고 밤에도 깊은 잠을 못 자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체 질병에 노출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65세가 넘어가는 노인들은 여기에 더하기 뇌의 변화가 생겨서 더욱 못 자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고 깨는 리듬을 조절해주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잘 시간에 자게 만들고 깰 시간에 깨게 만드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65세가 되면 노화가 제일 먼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빛이 눈을 통해서 전달돼서 생체 시계를 켜줘야 되는데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이 노인들한테 굉장히 흔하니까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빛을 쬐더라도 뇌로 전달되는 빛의 양이 적게 전달되기 때문에 생체 시계가 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잘 자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 생체시계의 노화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송가체도 노화가 진행이 돼서 멜라토닌도 적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 총체적으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낮에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피곤하게 만들면 뇌에 아데노신이 쌓여서 이것들이 잠을 자도록 합니다. 즉 아데노신이 많이 쌓이게 되면 수면 압박, 잠의 욕구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노인들은 아데노신이 붙는 수용체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요 덜 피곤한 거예요. 즉 잘못된 생체 리듬을 교정시키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수면 리듬을 교정해야지만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체 리듬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거는 생체 시계라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식교차 상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매달려 있는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조그맣게 보이는 이 부위가 생체 시계입니다. 만약에 이 부위가 망가진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잠만 자고요. 자다 깨다 신생아처럼 변하게 됩니다. 얘가 건강하게 잘 작동이 되면 잘 시간과 깰 시간을 잘 구분해줘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는 퍼슬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단백질을 막 만들어내게 되면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뇌가 깨워주게 되고요. 이것들이 16시간이 지나게 되면 안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자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깨고 자는 게 24시간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체 시계는 사실 24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는 24.2시간에서 3시간으로 하루에 한 20-30분 정도 뒤로 밀려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우리의 시계를 24시간으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낮에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맞춰져요. 우리 생체 리듬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하루에 최대 1시간이 조정합니다. 즉 뭐냐면 낮에 파란 불빛, 블루라이트를 쬐고 하늘을 보면 맑은 날 파랗죠.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편하게 걷고 햇빛을 안 쬐더라도 밝은 곳에 있으면 그 빛이 반사돼서 내 눈을 자극해서 생체 시계를 켜줍니다. 밤이 되면 빛이 어두워지니까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빛이 없으니 생체 시계는 꺼지게 되겠죠. 자극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식사 시간, 또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등교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생체 시계를 계속 켜주게 됨으로써 우리의 시계는 24시간으로 교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극이 없거나 이 자극이 잘못 전달되면 우리 생체 리듬은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요, 뒤죽박죽 돼서 불규칙한 수면 습관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고 피곤해도 못 자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생체시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생체시계가 단순히 잠을 자고 깨는 것만 조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을 잠자는 시계에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체시계를 마스터 클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에 간, 콩팥, 그리고 심장, 폐에도 말초시계가 있어요. 얘네들을 다른 자극을 안 주면 지멋대로 일정한 리듬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뇌의 시계 24시간으로 조종하는 역할이 마스터 클락 생체시계 역할입니다. 뇌가 깨어있을 때는 우리 몸도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꺼지게 되면 얘네들도 활동을 멈춤으로써 우리 몸이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즉 생체 리듬이 꺼지는 시간에 몸의 피로도를 맞춰줘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잠을 잘 수 있는데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생체 리듬은 켜지거나 뒤죽박죽이면 그 잠은 짧을 수밖에 없고 깊은 잠을 못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피곤하게 하는 욕구는 뭐가 있을까요? 낮에 운동하는 거죠. 어느 시간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하는 운동이 제일 좋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오후에도 돼요. 근데 단 잠자기 3시간 전에 하는 운동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높아져요. 이 체온이 떨어지는데 한 3시간 걸리거든요. 체온이 떨어져야지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체온이 떨어지는데 1도 떨어질 때 멜라토닌이 나오게 돼요.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난 잘 자. 이 잠은 뭐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피곤해서 자는 잠입니다. 생체 시계는 켜주고 자는 잠이죠. 그 다음에 낮잠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에 많이 자면 피로도는 금방 회복되니까 기껏 아데노신, 잠의 욕구를 만들어놨던 걸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낮잠은 20분 이내로 권고합니다. 20분 정도 자는 잠은 깊은 잠을 안 자게 돼서 밤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합니다. 낮잠은 20분으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인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피곤할 때 생기는 아데노신의 모양과 화학 구조식이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하거든요. 커피를 먹으면 아데노신이 붙어야 되는데 카페인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데노신이 붙을 자리가 없으니까 각성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커피의 농도가 떨어질수록 피로도를 굉장히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카페인은 몸을 흥분시키는데 우리가 정신적인 흥분이나 몸의 흥분은 생체 리듬을 꺼지지 않도록, 즉 켜지도록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일주기 리듬을 맞추는 건 뭘까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는 겁니다. 어젯밤에 내가 1시간밖에 못 잤다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리듬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자도 자는 시간을 고정하시고 기상 시간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것들 젊으신 분들이나 또 나이 드시더라도 식사를 잘 거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돼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게 되면 생체식의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거르지 마시고 아침도 조금 드시고 점심도 드셔서 생체 리듬이 활성화시키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 햇빛 쬐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빛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밝은 곳에 계세요. 햇빛을 많이 쬐지 않더라도 밝은 곳에 창문이 있는 곳에 그늘진 곳에 있다 하더라도 빛은 반사돼서 눈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낮에 열심히 운동하시고 정해진 일을 만드세요. 요즘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불면증 환자들 만나보면 대부분들이 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개인 단말기를 휴대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이건 미국 연구에도 나와 있는데요. 핸드폰, 즉 LED나 OLED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부터는 LED 조명을 안 봐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2시간 정도는 호텔 방처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 불빛, 백열등은 블루라이트를 70% 이상 차단되어 있는 불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10시나 잠들기 한 2-3시간 전에 침실과 거실에 LED 조명을 끄시고 백열등을 켜놓으신다면 잠을 드시는데 훨씬 편하게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우리 생체 리듬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신원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